퇴근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도착한 당신. 러닝머신 위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립니다. 손목에 찬 애플워치를 보니 활동 대사량이 무려 500칼로리를 찍고 있네요. 오늘 야식으로 먹은 치킨 한 조각은 거뜬히 태웠다는 생각에 뿌듯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데 왜 거울 속 내 뱃살은 그대로일까요? 혹시 손목에 있는 저 똑똑한 기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짜 살이 빠지는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맹신하는 스마트워치의 소모 칼로리 수치는 사실 꽤 큰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에 있는 광학 센서가 혈류량을 측정해 심박수를 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칼로리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기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 오차가 최대 27%까지 날 수 있다고 해요. 즉, 워치에 500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찍혀도 실제로는 370칼로리밖에 안 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오차를 무시하고 맘껏 먹었다가는 오히려 살이 찌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고 땀을 비 오듯 흘려야만 살이 빠진다는 생각이죠. 물론 고강도 운동은 심폐지구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쁘고 탄탄한 몸매를 위한 체지방 감량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 끌어다 쓰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너무 숨이 차고 힘든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태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얄미워하는 그 지방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편안한 상태에서 더 잘 타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지방을 장작처럼 가장 활활 태울 수 있는 적절한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존투 심박수 훈련입니다. 존투란 우리의 최대 심박수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강도를 말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엘리트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최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바쁜 업무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들에게는 몸을 덜 혹사시키면서 살은 더 잘 빼주는 아주 고마운 운동법입니다. 그럼 나만의 존투 심박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병원 검사 없이도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최대 심박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살이라면 220 빼기 30, 즉 190이 나의 최대 심박수가 되는 거죠. 심장이 100%로 뛸 때 1분에 190번을 뛴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기준으로 마법의 지방연소 구간을 찾아보겠습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서 같이 해볼까요? 최대 심박수를 구하셨다면 그 숫자의 60에서 70% 사이가 바로 여러분의 존투 구간입니다. 아까 30살의 예시로 든 190에 0.6과 0.7을 곱해보면 1분에 114에서 133회의 심박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사이를 유지하며 운동할 때 우리 몸은 가장 효율적인 지방 연소 공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의 운동 설정에 들어가면 심박수 구간을 화면에 띄워두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설정해두고 러닝머신을 걸으면 내가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하는 것조차 피곤한 지친 퇴근길이라면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프 테스트입니다. 워치의 심박수 숫자 대신 내 호흡에 집중해보는 건데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숨이 찬 정도의 강도가 바로 존2입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살짝 덥다고 느껴지지만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을 만큼 괴롭지는 않은 상태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운동할 때 스토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운동 강도가 낮아서 놀라셨죠? 그런데 존투 운동을 시작하면 곧바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극강의 지루함이죠. 그동안 헉헉거리며 뛰어야만 운동을 했다고 느꼈던 분들은 이게 정말 운동이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속도를 높이고 싶은 충동이 들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속도를 높여 심박수가 존3, 존4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 연소 스위치를 끄고 탄수화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루함을 견디고 속도를 조절하는 인내심이야말로 존2 운동 성공의 핵심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밀린 드라마를 보며 느긋하게 즐기세요. 이 지루한 과정을 묵묵히 2, 3주 정도 지속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게 되죠. 쉽게 말해 경차 사이즈였던 우리 몸의 엔진이 스포츠카의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엔진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숨 쉬고 가만히 앉아 일할 때조차 태워내는 지방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2030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존2 운동은 강도가 낮은 대신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유지해 주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야근하고 집에 오면 9시인데 언제 1시간 동안 걷고 있나요? 당장 씻고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살은 꼭 빼야 하는 우리를 위한 구원투수는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약간의 도끼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치트키는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도가 높은 운동과 불완전한 휴식을 교차해서 반복하는 훈련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20분만 투자해도 1시간 내내 뛴 것과 비슷한 엄청난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 짧은 시간에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바로 애프터번 효과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시동을 꺼도 한참 동안 열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 높은 인터벌 훈련으로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우리 몸은 운동이 끝난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잘 때까지도 계속해서 칼로리를 태우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 산소를 더 많이 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이 최대 48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인터벌을 앞서 배운 존2 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 가능합니다. 먼저 워치 화면을 보며 존2 심박수 영역에서 편안하게 10분 정도 걸으며 몸을 데워줍니다. 그 후 1분 동안은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온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를 하세요. 심박수가 존4나 5까지 치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분 동안은 존2 속도로 걸으며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주와 걷기를 4번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해보세요. 이 사이클을 끝내고 나면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을 텐데요. 아마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를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결합 훈련은 존2의 기초 지방 연소 능력과 인터벌의 칼로리 폭격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바쁜 평일 저녁, 시간이 날 때는 존2로 여유롭게 지방을 태우고 도저히 시간이 없는 날에는 20분짜리 인터벌로 심장을 깨워보세요.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내 스케줄에 맞춰 몸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 칼로리의 오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워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할 때 심박수 변화를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칼로리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즉, 화면에 찍힌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스마트워치는 내 심박수 구간을 파악하고 운동의 흐름을 돕는 나침반일 뿐입니다. 소모 칼로리 숫자보다 오늘 내가 정확한 심박수 타겟을 맞췄는지, 내 호흡이 어땠는지에 더 집중해 보세요. 몸은 숫자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헬스장에 갈 여력조차 없는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출퇴근길을 공략해 보세요. 평소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회사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2 심박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실외 걷기 운동을 켜고 호흡이 살짝 가빠질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해 보세요.
출퇴근길에 15분이 모여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를 매일 조금씩 성장시킬 것입니다. 일상이 곧 훈련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존투 훈련과 인터벌을 소화하더라도 운동 후 보상 심리로 떡볶이나 치킨을 먹는다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운동도 나쁜 식습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워치에 찍힌 칼로리 소모량은 앞서 말했듯 오차가 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는 생각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과 수분을 채워주세요. 내 몸의 엔진을 고급으로 바꾸었으니 연료도 고급으로 넣어주어야죠. 존투 운동 중에 심박수가 잠깐 떨어지거나 높아져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의 컨디션, 수면량, 심지어 마신 커피 한 잔에도 심박수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프를 맞추려다 흥미를 잃는 것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꾸준히 운동화를 신고 나서는 그 발걸음 자체가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애플워치의 링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단 5분이라도 내 몸에 집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공입니다. 숫자에 얽매이던 압박감에서 벗어나 내 호흡과 심장박동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쁜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이 시간은 체지방 감량을 넘어 마음의 근육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2의 여유로움과 인터벌의 짜릿함을 상황에 맞게 즐기며 똑똑하게 다이어트하세요. 스마트워치는 이제 여러분을 옥죄는 감시자가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버전을 찾아가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것입니다. 거울 앞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박수 활용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손목에 워치를 차고 현관문을 열어 가볍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